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항상 피어나는 세상이 오기를.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일 겁니다. 복수라는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 이름은 서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언제나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서 와인을 따르면서 오늘 시어머니가 제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그 말에 저는 그냥 레시피대로 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죠. 근데 여러분, 제 속마음은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진하게도 민준이 와인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감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들어간 거지. 자기 덕분에 요즘 회장님도 나한테 웃는 얼굴 보여주신다. 우리 결혼 정말 잘한 일이야. 그 순간 저는 웃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이 순진한 남자가 내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는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감사해요. 당신이라고 속삭였어요. 그 사진 한 장.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준이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죠. 거기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증거예요. 어릴 적 저와 강성그룹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떠 있었죠.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감사해.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버지의 이 위선적인 미소.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진을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그 두근거림이 귓가를 울렸어요. 운명의 순간. 그런데 민준이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서진아, 큰일 났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자기가 너의 친엄마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문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민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낡은 토끼 인형을 보여주시는데, 너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숨이 막혔어요. 게다가 그 아주머니 최강성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다고 하시던데.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이에요. 제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쨍그랑. 제가 와인 잔을 쳤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공포요. 아니에요. 저는 극도로 흥분한 척하며 소리쳤어요. 당장 내보내요. 당신 아버지랑 엮인 사람은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민주는 깨진 잔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정해, 서진아.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이 말했던 그 불우한 과거라는 게 이걸 말했던 거야? 당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따를 수 있어요? 주방을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너무 강했어요. 서진아.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어요. 대체 뭐가 진실이야? 당신의 학력, 부모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너무나 듣기 싫은 목소리였죠. 제 친엄마였어요. 내 딸 서진아. 이제 그만해. 강성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지 않니?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복수의 희열과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민준의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제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안주머니 속 사진에 적힌 붉은 글씨. 복수 D-데이. 그게 마침내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시작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려면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1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엄마는 강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회장님의 신뢰를 받는 직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들어오시고 항상 피곤해하시고 제 얼굴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회사에서 해고되셨어요. 아니, 해고라기보다는 쫓겨나신 거였죠. 이유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엄마는 저를 안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엄마를. 엄마는 끝까지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권력 있는 남자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무너진 일상. 그 후로 우리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강성그룹에서 나왔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엄마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 업계에서는 강성그룹 회장의 눈밖에 난 사람을 쓰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새빵을 전전했어요. 엄마는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엄마가 술을 마시며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약자였을 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짓밟힌 거였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복수라는 감정이 자라기 시작한 건 치밀한 계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외모를 바꿨어요. 성형수술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학력을 위조했어요. 명문대 졸업, 해외 유학 경력. 모두 거짓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 다음은 민준을 만나는 거였어요. 강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그 집안의 후계자. 순진하고 착한 남자.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에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민준은 제게 반했어요. 아니, 제가 만든 서진이라는 가짜 인물에 반한 거였죠.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순수하고 진실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진실하다고? 나보다 거짓된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 그리고 침투.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강성그룹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제 배경을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고집을 부렸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이 집안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신혼 초에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회장님께 공손하게 굴고 민준을 사랑하는 척했죠. 그리고 조금씩 정보를 수집했어요. 회장의 비리, 회사의 불법 거래, 탈세 증거들. 민준의 컴퓨터에서, 회장의 서재에서, 식사 자리에서 나오는 대화에서 모든 걸 기록했어요. 녹음하고 사진 찍고 복사했어요. 균열의 시작.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눈빛,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에서요. 어느 날 밤 제가 악몽을 꾸고 깼을 때 민준이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 사람은 적의 아들이야. 그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약해졌어요. 민주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약자에게 따뜻했고 정직했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리에서 노숙자에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고 민준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데. 갈등하는 마음. 복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어요. 밤에 민준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자격이 내게 있나?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우시던 모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시던 모습,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모습. 아니야. 이건 정이야. 이 집안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계획을 계속 진행했어요. D-데이의 준비.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강성그룹의 비리 증거, 회장의 범죄 기록,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어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질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15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서진아, 정말 할 거니? 네, 엄마.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엄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서진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행복할 수 있겠니? 이 모든 게 끝난 후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짰어요. 엄마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저녁이죠. 민준이 행복하게 와인을 따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고 엄마가 오셨고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지금 저는 민준과 엄마 사이에 서 있어요. 민준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엄마는 냉정한 표정으로 복수를 완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것.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다는 걸요. 승리한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파괴한 건 강성그룹만이 아니라는 걸요. 제 자신도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한 사람도 파괴한 거였어요. 복수가 끝났을 때 제게 남은 건 뭘까요? 증오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슴뿐이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복수는 정당한 걸까요? 누군가에게 당한 고통을 그 사람의 가족에게 되돌려주는 게 옳은 걸까요? 죄 없는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강성그룹 회장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엄마에게 한 짓,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한 짓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주는요? 그 사람은 뭐죠? 그냥 잘못된 집안에 태어난 것뿐인데 제게 진심으로 사랑을 줬을 뿐인데 그 사람까지 파괴할 자격이 제게 있었을까요? 후회와 깨달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후회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제 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복수를 계획할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텅 빈 느낌일 줄은. 승리의 쾌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끝없는 공허함과 죄책감뿐이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걸 보는 순간 저도 함께 무너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걸까? 정말로? 그 질문의 답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사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복수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복수가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와 후회만 남길까요?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르고 결국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진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요.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에필로그.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는 증거를 언론에 넘기라고 하세요. 강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복수는 시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끝내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5년간 준비한 복수를 완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이 문장으로 시작했던 제 이야기. 이제 끝은 여러분이 상상해주세요.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